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세월이 인도 빠릅니다. 다녀오셨죠? 예, 인도에 오랫동안 계셨다 또 오신 것 같은데, 인도 다녀오신 이야기부터 추가적으로, 지난번에 이제 인도 불교를 네 번 이야기해 주셨는데, 다시 네 번 더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얘기 듣기 전에 이번에 인도 다녀오신 이야기부터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그 인도에 그 수바라티 대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아소카 불교 대학이 설립이 된 지가 한 6년 되었는데, 거기에 그 보리수 도량이 있거든요. 보리도량. 부처님도 제세 시에 이곳에 와서 이제 3일 동안 여기서 머무셨다는 그런 이제 전에 내려오는 이제 말씀이 있는 도량인데, 거기에 한국 불교 양식의 석가탑과 불상을 그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 점안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갔고, 그다음에 또 저기 이제 상키사라고 있고, 상키사. 거기에는 그 사가모니 후예들, 석가족 집성촌이 그 많이 있는 곳이고, 또 8대 성지 중에 이제 하나죠. 그래서 그 석가족들 법회가 이제 거기서 개최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바라나시, 녹야원을 거쳐서 이제 보드가야까지 이제 다녀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사적으로 스님께 듣기로는 인도 불교가 어마어마한 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그야말로 역동적으로 용암이 분출하듯이 아주 강력하게 힘을 갖고 일어나고 있고 또 태국이라든가 또 베트남이라든가 요즘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처럼 경제가 막 쑥쑥 자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력이 좀 좋아진 남방 불교권 불제자들이 성지순례를 위해서 구름같이, 흔히 구름같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구름같이, 제가 단 그러니까 이제 막 밀려온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신심나게요. 그러니까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인도에 불교 성지가 있는데 대개 이제 아시아 불교권에서는 일본이 7, 80년대에 주로 이제 그 성지 순례를 많이 했고 또 우리는 88년 이후 해외 여행 자유화가 되면서 90년대, 2000년대 이제 한국 불자들이 성지 순례를 많이 했고 지금은 베트남하고 태국 불자들이 이제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다 그 나라의 경제 성장과 그 연동이 되는 건데 현재 그 베트남하고 태국이 경제 성장이 이제 좋아지면서 불자들이 많이 오고 특히 그 보드가야를 가면은 발 디딜 틈이 없더라고. 보다가야 보드가야 마하보디 그 수뚜바 있잖아요. 그 응? 대탄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부처님께서 바지라 사나라고 그래서 이제 그 가부좌한 모습으로 보리수 아래서 무상대도를 성취한 그 자리에 아소카 대왕이 이제 탑이지 탑을 세워가지고 지금의 이제 마하보디 수뚜빠 마하보디 비하라가 됐는데 하여간 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그런 뭐 예국에서 그냥 그 사부대 신도들이 이제 스님들도 물론 많이 오고 또 인도 승려들이 거기에 뭐 수백 명이 앉아서 그냥 명상을 하고 각 나라에서 온 불자들이 뭐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냥 인산인해를 이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뭐 신심이 그냥 솟구치고 세계 모든 불교의 에너지가 부처님이 그 앉아서 무상대도를 이룬 그 자리에 그냥 막 집중이 되는 그런 그 광경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주가 처음에 빅뱅으로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세계 불교의 기가 그 보리수 있잖아, 보리수. 거기에 그 금강 보좌에 그냥 막 집중이 되는 거예요, 집중이. 그런 전율을 느꼈어요, 전율. 예. 아유, 듣기만 해도 아주
신집이 나네요. 우리나라 불교는 조금 힘을 좀 잃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싶은데,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 오히려 인도 불교를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아니다. 인도 불교가 재탕생하면서 또 저도 요즘 여러 기회에 초기 불교를 보다 정밀하게 바라볼 기회가 있어서 어느 스님의 강의를 듣고 있는데 정밀하게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빨리어의 한 단어 단어를 이렇게 점검하면서 검토할수록 이야 정말 정말 대단하시구나. 어떻게 그 까마득한 옛날에 이렇게 언어를 정교하게 쓰고 개념을 정밀하게 해서 인간의 의식을 분석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분야를 정리해가지고 인생과 세계에 대한 완벽한 그러한 뭐 견해 혹은 세계관, 인생관, 삶의 길 제시를 하셨는지 정말 뭐 역시 그냥 아라한이라는 등 뭐 일반적인 의미의 성인이라는 등 현자라는 등 철학자라는 등 이런 거하고는 정말로 차원이 달라서 그야말로 인간과 신들의 스승인 그러한 부처님의 모습을 어렴풋하게나마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것은 제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은 현실 세계에서 그렇게 역동적인 또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 저로서도 신심이 배가 한 10배쯤 이렇게 힘이 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낙산사 홍련암이라고 있잖아요. 또 그다음에 저 봉정암, 이런데 그 봉정암 같은데 뭐 5시간, 6시간 그 백담사에서 걸어 올라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기도 정진하지 않아요. 또 낙산사 이제 홍련암 같은데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그 불자들의 그 순수한 청정한 그 마음이 거기다 집중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막 그 기운이 거기에 모이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기도바를 이제 받는 건데 이제 인도에는 지금 그 보드가야가 지금 그런 어떤 그런 불교의 새로운 막 기운을 갖다가 그냥 모아들이는 그런 그 아주 집중된 그런 이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예. 예,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해.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 불교 이야기로 돌아가서 지난 4시간 동안 이제 인도 불교를 정리해 주셨고 그걸로도 충분하지 않다 해가지고 다시 이제 4회에 걸쳐서 추가로 인도 불교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스님께서 이제 그거를 문서로 정리해서 저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문서를 제가 공유를 하고 그 문서에 입각해서 하면은 저도 이제 PPT도 해보고 하면은 PPT나 문서가 있고 나서 그걸 기초로 하면 이야기가 새길로 안 빠지고 이렇게 깔끔해지는 것도 있고 또 함께 보시는 분들도 문서와 함께 보면 정리가 잘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우선 문서를 먼저 공유하도록 할게요. 예, 네. 요게 이제 스님께서 보내주신 문서인데요. 현대 인도 불교를 이끌어가는 승가, 이제 요거 4회 동안 할 건데, 이 승가가 네 그룹이기 때문에 4회가 되죠. 4대 승가 그룹. 네, 승가라는 말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스님들 중에도 깨달음을 얻으신 성자 스님들을 승가라고 하고, 그러나 이제 좀 더 넓게는 깨닫지 못한 스님들까지를 포함해서 승가가 되겠고, 다시 더 넓히면 사부대중, 제가 신자까지를 포함하는 승가를 생각할 수 있겠고, 뭐 대승불교적으로 더더욱 넓힌다면은 중생계 전체, 불교인 아닌 사람까지를 포함해서 승가를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그러나 이제 이거는 그건 아니고 불교 공동체라는 의미로 승가를 쓴다고 할 때 현대 인도 불교에는 4대 승가 그룹이 있다. 첫 번째 인도 불교 승가, 두 번째 라다크 불교 승가, 세 번째 티베트 불교 승가, 네 번째가 성지 불교 승가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인도 불교 승가 이 얘기를 해 주실 건데 인도 불교 승가는 크게 나눠서 암베드카르 박사의 나바야나 나바가 새롭다는 뜻이니까 야나는 이제 마하야나 대승
신하야나 소승할 때 안 하죠. 그래서 신승, 그다음에 신불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불교가 있고 그와 별도로 서벵골, 벵골이라는 데가 있죠. 인도에 벵골만이라고 있고 그 서벵골 지역의 서벵골 불교승가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요 얘기를 스님께서 좀 요 밑에 있는 그 문서와 관련하고 문서를 읽어 가시면서 하나하나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가님께서도 대충 이제 개요를 말씀하셨지만은, 현재 이제 인도 불교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그 승단이라고 그러면은, 순수한 인도 불교 승가, 그 다음에 이제 라다크 불교, 그 다음에 이제 티베트 불교, 이제 성지 중심의 불교,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인도 불교라는 것이 이제 기원 전 5세기, 6세기에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으로 인해서 불교가 시작이 되었다가 이제 한 10세기, 11세기 이 무렵에 이제 그 이슬람권, 중동의 이슬람권 그 세력에 의해서 인도가 이제 침입을 당하고 이제 특히나 그 이슬람계 터키 군대, 튀르크라고 그러죠. 튀르크 이제 우리 한여권에서는 돌고래라고 그러죠. 그 터키 군대가 특히 그 인도를 침입을 해가지고 불교를 갖다 거의 그냥 결정타를 그냥 날려버렸거든요. 그래 날란다 대학 같은 데도 이제 다 파괴를 하고 그 이후에 물론 뭐 부분적으로 불교가 조금 살아남았습니다만은 12세기 말이 되면 전반적으로 불교가 인도에서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한 7, 800년간 이제 뭐 불교가 거의 뭐 전멸하다시피 하다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브리티시 인디아 뭐 관료 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학술적으로 접근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한 100여 년 전에 이제 승가가 다시 이제 출현을 했는데 현재 인도 불교라고 그러면은 벵골이라는 것은 지금 저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하고 이제 캘카타 요즘은 콜카타라고 그럽니다만 그쪽이 벵골 지역이거든요. 그쪽에서 이제 불교가 왜냐면은 그 캘카타가 그 브리티시 인디아 시대에 그게 수도였거든요. 서울 수도였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부터 이제 불교가 다시 그 시작이 되고 이제 승가가 이제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그 인도 불교가 거기서 다시 이제 소성이 되고 그다음에 1956년 10월 14일 날 암베드카르 박사에 의해서 이제 개종 선언이 마하라스트라트 주의 그 나가푸르에서 시작이 되면서 그쪽 지역에 뭄바이를 비롯해서 뿌네랄지 이쪽 지역에서 이제 불교가 다시 또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영국으로부터 이제 독립이 되고 인도가 이제 분할이 되잖아요. 뭐 종교적 이유로 인해서 특히나 뭐 힌두교, 이슬람 그 세력에 의해서 이제 인도는 힌두교권이 되고 파키스탄은 이슬람권이 되는데 그때 그 방글라데시 벵골 지역도 이슬람 세력이 강했거든. 그래서 이제 인도, 그다음에 이제 파키스탄, 그때는 서파키스탄이지. 그리고 방글라데시 쪽이 이제 동파키스탄.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방글라데시로 이제 독립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그 벵골 쪽에 그 시작되었던 불교 역시 또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방글라데시 지역에 이제 불교가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서벵골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 캘카타, 지금 이제 콜카타가 되겠습니다만은 그쪽 지역에 또 불교가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방글라데시하고 이제 서ben골 하고 같은 뭐 불교권이라고 하겠습니다만은 뭐 나라가 이제 지금 그 갈라지다 보니까 이제 서ben골 지역에 이제 불교가 존재합니다만은 거기 좀 이제 미약하죠 조금. 그리고 다시 이제 1956년에 이제 그 안베드카르 박사가 이제 개종을 하면서 개종 선언을 하면서 그때부터 나가프루를 중심으로 해서 불교가 새로 이제 지금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걸 갖다 나바야나 그러니까 현재 순수한 인도 그 출신 그 승단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기존에 있던 벵골 지역에 말하자면 벵골 불교 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그 안베드카 박사를 추종하는 나바야나 불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력으로 본다면은 나바야나 안베드카르를 박사 그 불교 이념을 추구하는 그 승가가 월등히 지금 앞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이제 여러 차례 그 다녀옵니다마는 특히나 뭐 나가프로 또 아우랑가바드라고 아잔타란 그 석굴이 있거든요. 뭐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마하라스트라트 주에 가보면은 뭐 비구들이 어마어마 많아요. 몇천 명 되고 그다음에 그 비하라 절들도 뭐 많이 지금 생기고 있고 마을마다 이제 포교당이 지금 있습니다. 마을마다. 그래가지고 그 뭐 스님들은 물론이지만은 이제 제가 불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포교당을 설립을 해서 거기서 이제 법회를 하고 일요일마다 또 법회를 하고 이제 이런 그 광경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인도 말하자면 국적 인도 불교의 이제 그 모습이라고 그러면은 이 나바야나 안베드카라 박사를 추종하는 이 말에 그 불교 승단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 그 불과 뭐 10년 뭐 20년 30년 전하고는 완전히 지금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분들 숫자가 거의 지금 비구들이 거의 한 7, 8천 명에 지금 이루고 있거든요. 7, 8천 명. 어마어마한 숫자지, 지금.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또, 벵골 쪽에도 뭐 수백 명. 근데 그쪽은 방글라데시 불교보다는 좀 약하더라고 보니까, 교세가. 약하고, 이쪽에 마하라스트라트 주를 중심으로 한 뭄바이랄지, 뿌네, 나가푸르, 아우랑가바드, 이쪽 지역에 그 교세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요새가 발전하고 있고 또 그 법회가 아잔타 같은데 보면은 그 아잔타 석굴 가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 지역에 그 단마철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지금 그 타운을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미 뭐 불상은 세워졌고 어마어마한 그 자불이 이제 돌로 된 자불이 이제 지금 세워졌고 그다음에 거기다 뭐 대학도 세우고 해서 학교 타운을 지금 건립을 하는데 인도에서는 이제 주 정부에서 예산을 줘가지고 지금 불교가 다시 지금 부흥이 됐고 거기서 매년 지금 그 법회를 하는데 3일 동안 하는데 연 인원이 한 100만 명이 모이더라고 100만 명이. 그래서 제가 실제로 몇 번 가서 이제 그 법회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연 인원 한 100만 명. 거기에 그 전국에서 불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캠프 텐트를 치고 거기서 야영을 하면서 협회가 진행이 되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뭐 이쪽에 아우랑가바드랄지
또 그쪽에 가까운데 뿌르나 같은 데에서도 뭐 모였다 하면 몇십만, 몇만 명, 응? 이렇게 지금 아주 뭐 열기가 뜨거워요, 열기가. 그러니까 지금 다시 불교가 지금 부흥이 되고 다시 이제 재건이 되면서 하루가 다르게 불교가 지금 급속도로 부흥되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 문서를 보면은 예. 그 2번 요 벵골 불교, 방글라데시와 인도의 서벵골과 트리푸나 그러면서 여기 이제 불교는 벵골에서 풍부한 고대 유산을 보유하고 있고 이 지역은 대승불교와 금강승학파가 번성했을 당시에 고대 불교 유적인 마우리안과 팔란 제국의 보루였었다. 그래서 더 팔라 엠파이어. 그래서 벵골 남동부는 16세기와 17세기에 음, 중세 불교 왕국인 무라우크의 지배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상좌부 전통이고 약 1만 명 했는데, 요 얘기를 좀 해주세요. 요게 지금 이 문서만 그러니까 읽으면 잘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불교가 기원 전 아소카 대왕 시대니까 그때는 이제 뭐 3세기지, 3세기. 기원 전 3세기인데 그때 불교가 엄청나게 이제 그 전도성을 파견을 해가지고 불교가 확장이 되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빨라 왕조라는 것은 이제 8세기부터 12세기까지거든요. 그 무렵에 이 벵골 지역에 불교가 이제 왕성하게 이제 발전을 했고 한때는 벵골 지역의 그 언어가 공용어가 이제 통용어가 빨리어였습니다. 빨리어. 그럴 정도로 그쪽에 불교가 아주 엄청나게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 그 방글라데시 지역이 방글라데시라든지 뭐 방글라데시 하면 이제 다카라고 이제 수도가 다카거든, 다카. 그다음에 제2 도시가 이제 찌따공이란 데고 찌따공이라는 것은 그 미얀마 있잖아요. 미얀마 이렇게 경 그쪽이 이제 그 항구 도시인데 거기에 지금 불교가 아직도 이제 많이 그 승려들이 많고 절이 많고 그리고 이제 캘카타 쪽이 이제 갈라졌기 때문에 그쪽은 조금 이제 이쪽 벵골 방글라데시보다는 좀 약합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뜨리뿌라라고 해요. 뜨리뿌라라는 것은 이제 아삼 지역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도 영토는 인도지만은 방글라데시를 이렇게 에워싸고 방글라데시 상부를 지나서 저 미얀마 쪽에 이제 가까운 거기가 이제 뜨리뿌라인데 그쪽은 거기가 그 방글라데시 불교하고 이제 가까워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인도가 된 거지. 인도 국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또 불교가 현재 이제 존재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뱅골에 이제 존재하고 그러죠. 인도 불교라고 그러면은 마하라스트라트 주의 그 나바야나 불교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뱅골 캘카타를 뭐 중심으로 한 쪽 불교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쌈의 이제 트리푸라 지역의 이제 불교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그 빨라 왕조 때 그러니까 아쇼카 마우리아 왕조 때 이제 불교가 이렇게 확장을 시켰고 그다음에 이제 굽타 왕조는 거의 뭐 힌두 왕조라 볼 수가 있겠고 그렇지만은 불교가 쭉 지속적으로 이제 발전을 해왔고 특히 또 빨라 왕조에 이르러서 그 왕이 이제 불교도 왕이 되다 보니까 또 비크라 신라라는 그런 나란다 대학에 못지않는 그런 대학을 또 설립을 하고 해서 8세기부터 12세기까지 12세기 초까지 또 불교가 엄청나게 또 한번 제2의 전성기를 맞아서 이제 발전을 했거든요. 그때 그냥 그 이슬람 터키 군대가 와서 그냥 불교를 쳐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 8세기, 12세기 그 무렵에는 이제 인도 동부, 방글라데시, 뭐 캘카타 이쪽 지역에 불교가 왕성했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좌부 전통 1만 명이라고 하면 이거는 지금 현재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스님들이 그렇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비구, 그 다음에 삼위, 예? 삼위까지 합쳐서. 비구니는 좀 약하고, 숫자가. 지금 요 두 불교를 합친 숫자인가요? 이 스님들은 테라와다, 상자부. 현대 그럼, 인도 그럼 불교는 여기는 이제 벵골, 상자부 전통입니다, 상자부. 요런, 나바야나나, 예. 마하라스트라트주의 그 안베드카 박사 이념을 추구하는 그런 불교는 상자부 형태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지금 여기는 지금 안베드카르 박사 불교와 서뱅골 불교를 합쳐서 1만 명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1만 명 지금 되고 있다는 얘기. 예, 숫자가. 알겠습니다. 예, 뭐 신도는 지금 거의 뭐 1억 명에 달하고. 신도는 1억 명 정도 예, 되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인도 인구가 지금 15억인데 15억인데 지금 그 말하자면 불과초 그 계급이 낮은 사람들이 한 4, 5억 명 되거든요. 근데 아직은 이제 힌두교에 지금 이 사람들이 그 하층 이제 계급으로서 거기에 남아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계속 개종을 해요, 지금 불교로 개종을 해오고 있습니다. 불교 신도가 공식적으로는 뭐 몇 천만 명이라고 그러지만은 거의 지금 현재 한 거의 1억 명에 육박을 하고 앞으로 잠재적으로 4억 내지 5억 명 정도가 불교도로 개종을 할 그런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 정부에서도 불교를 주목을 하고 또 불교를 지금 그 예산을 지원해서 이제 후원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발언권이 세지고 있죠. 불교의 그 정당도 있어요. 정당도 있고 불교 출신들을 갖다 뭐 장관으로 임명도 하고 불교에 지금 뭐라 그럴까 눈치를 지금 본다고 뭐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쭉 일별을 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인도 불교 승가 안베드카르 박사의 나바야나하고 서벵골 불교 승가를 합쳐서 총정리를 간단하게 해 주시죠. 그러니까 현대 인도 불교를 인도 땅에서 인도 아대륙에서 이제 눈에 보이는 그 승단이라고 그러면은 인도 불교 승가 그다음에 이제 라다크 불교 그다음에 티베트 불교 불교 성지 중심 불교 이렇게 보는데 현재 그 인도 불교라고 그러면은 안베드카 박사 불교 이념을 추구하는 나바야나 불교도들 또 그 서벵골 지역의 불교 그다음에 아쌈의 트리푸라 이쪽 불교인데 지금 현재 뭐 월등하게 안베드카르 박사의 불교 이념을 추종하는 나바야나 불교 승려와 뭐 불자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순수한 인도 출신, 인도 국적의 그 상자부. 말하자면 이제 현재 이 불교는 상자부 형태의 불교입니다. 상자부. 물론 이념적으로는 뭐 마하야나, 뭐 밀교 뭐 다당 초월하지만은 어쨌든 그 승가의 모습은 상자부 불교, 초기 불교의 뭐 스리랑카라든지 이쪽 그 상자부 불교의 형태를 띠고 있는 그 불교거든요. 그래서 뭐 비구가 한 1만 명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